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식사 자리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어머님께 툭 던진 한마디, 물 가져와. 바로 이 말 때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의 마음속에 큰 파문이 사연입니다. 네, 오늘은 결혼 준비 중인 한 분이 익명으로 커뮤니티에 올리신 글인데요. 예비 시댁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깊은 고민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 달린 여러 온라인 반응들도 같이 가져와 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인데 들어보시면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다. 혹은 나라면 어땠을까 하고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지, 예비시댁의 분위기, 특히 좀 뭐랄까 몸에 밴 듯한 가부장적인 모습 같은 거요. 이게 앞으로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불안감, 또 나는 우리 아버지랑 달라, 진짜 걱정 마 이렇게 말하는 남자친구의 약속, 이걸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하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흔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이 작은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더 큰 무언가를 보여주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그럼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좀 빠르게 짚어볼게요. 내년 1월에 결혼 예정인 글쓴이신데 예단 문제 같은 걸로 최근에 예비시댁을 좀 자주 방문하셨나 봐요. 아시다시피 이 예단이라는 게 양가 사이에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고 가는 말도 많고 좀 예민할 수 있는 시기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이 딱 터진 겁니다. 식사하고 있는데 예비 시아버님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무심하게 예비 시어머님을 보면서 물 가져와.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식사 중에요? 네. 그 순간 글쓴이는 너무 놀라서 본인 표현으로는 말 그대로 뻥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하죠. 갑자기 그런 분위기면 누구라도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순간 좀 얼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글쓴이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빤히 쳐다봤나 봐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님이 약간 당황하시면서 물을 떠다 주시더래요. 아, 어머님이 직접이요?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며느리도 봐야 되는데 다음부턴 당신이 좀 떠다 먹어요. 네, 바로 그 부분, 그 덧붙인 말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며느리도 봐야 되는데 이 말 속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첫째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구나. 어쩌면 꽤 자주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걸 좀 짐작하게 하죠. 네네, 일상적인 패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며느리라는 외부 시선, 그걸 의식해서 남편한테 좀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는 평소에는 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냥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보여주는 거죠. 아하, 듣고 보니 그러네요. 더 주목해야 할 건 글쓴이의 반응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아버님이 가부장적으로 행동해 왔는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물 한 잔 심부름,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응축된 관계의 역사랄까? 권력의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진 복종의 패턴 같은 걸 직감적으로 딱 느꼈다는 거예요. 와, 그 짧은 순간에요. 네. 순간적인 장면인데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관계의 본질 같은 걸 확 꿰뚫어 본 거죠. 글쓴이가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포착한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 정말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네요. 그런데 글쓴이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게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슷한 경험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아, 또요? 네. 한 번은 주말 점심때였는데 그때는 남자친구의 조카, 23살 된 남자 조카랑 같이 식사를 했대요. 근데 그때도 예비 시아버님이 그 조카한테 돈을 주면서 소주랑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23살짜리 조카한테요? 소주랑 담배를.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조카 반응인데 마치 늘 그래왔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하고 그냥 나가서 사오더라는 거죠. 익숙한 풍경이었군요, 그 집안에서는. 그렇죠. 이걸 옆에서 쭉 지켜본 글쓴이는 속으로 진짜 집안 분위기 개판 같다. 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그만큼 글쓴이가 느꼈던 당혹감이나 어떤 거부감? 이런 게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앞에서 느꼈던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불안감이 이때 거의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제 물심부름 사건이랑 술, 담배 심부름 사건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핵심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이요? 네, 가족 안에서 특정 구성원, 예를 들면 뭐 아내나 아니면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고 요구하는 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분위기요.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그 집단 안에 이미 뿌리 깊게 내린 어떤 암묵적인 규칙, 위계 질서 같은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읽힐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 그게 문화처럼 굳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고 또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그냥 수행되는 행동 패턴, 이건 그 집안의 문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구성원, 즉 예비 며느리인 당신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적응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감이 확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가 결국엔 남자친구한테 이 문제를 좀 조심스럽게 꺼내봤대요. 아버님이 어머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오셨을지가 막 느껴져서 너무 놀랐다. 솔직히 좀 충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용기를 낸 거죠. 남자친구 반응이 어땠을까요? 글쓴이 말로는 남자친구가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답했대요. 자기는 생각이 트여 있어서 남녀는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아, 나왔네요. 그 레포토리. 네, 그리고 결혼하면 모든 집안일은 당연히 같이 하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글쓴이 입장에서는 이걸 듣고 아,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이게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드는 거죠. 저도 들으면서 나라면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딱 스치네요. 그쵸.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딜레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개인의 선언 대 환경의 증거, 이 둘 사이의 충돌인 거죠. 남사친구는 스스로 나는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가 평생 경험하고 학습해온 그 환경은 글쓴이가 보기에는 명백히 가부장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글쓴이도 딱 그런 생각을 해요. 댓글에 보면 저런 분위기에서 자라온 사람이 뭘 알겠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또 대부분 보면 여자한테 진짜 잘하는 망자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자란 경우가 많더라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일리 있는 관찰이죠. 심지어는 막 가정폭력 가해 남성들 중에 어린 시절에 가정불화를 경험한 비율이 높다는 그런 통계까지 막 떠올리면서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네, 이게 단순히 뭐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괜찮아 이런 개인의 의지력 문제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 특히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형성된 가족 내의 상호작용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행동 패턴이나 관계 맺는 방식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학습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의식적인 다짐, 나는 다를 거야. 이 다짐이 과연 수십 년 동안 자기 안에 내면화된 그 무의식적인 패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또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글쓴이의 불안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남자친구 말의 진정성을 의심한다기보다는 그 환경이 가진 강력한 힘 자체를 불신하는 것에 가까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일처럼 막 공감하면서 댓글을 엄청나게 달았다고 합니다.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는데요. 주요 댓글들 몇 개 좀 살펴볼까요? 글쓴이 고민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네, 보통 이런 사연 올라오면 그렇죠. 먼저 남자친구의 그 말보다는 행동 혹은 행동하지 않음에 주목하는 비판들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댓글이요. 자기 입으로 생각이 깨어있다고 말하는 남자는 99% 확률로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우와, 99%. 아주 단호하네요. 네. 말뿐인 선언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회의감, 불신 이런 게 느껴지는 댓글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의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진짜 깨어있는 남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엄마 앉으시라 하고 자기가 물 떠왔을 거다. 아,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아버지가 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갔어야지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냐 라거나 깨어있기는 개뿔 저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뭘 깨어있다는 거냐. 네, 그 침묵을 지적하는 거군요. 네, 이런 대뿔들은 결국 가치관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증명된다는 점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거죠. 침묵 역시 하나의 선택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뼈아픈 지적이네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고도 아주 직접적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결혼 없는다. 지금은 시어머니한테 시키지만 결혼하면 너한테 시킨다. 이런 댓글이요. 네, 이건 정말 강력한 경고죠. 현재의 모습이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인지 빨리 도망가라, 결혼 다시 생각해라 이런 조언도 정말 많이 보였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충고라기보다는 거의 뭐 절박한 외침처럼 들릴 정도였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빼다 받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정반대로 살거나 둘 중 하나더라. 근데 대부분은 전자를 따라가더라. 이건 마치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떤 통계 같은 느낌인데요. 네, 환경의 힘을 인정하는 어쩌면 좀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그런 인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댓글 반응들을 한번 종합해보면요. 여기서 흥미로운 어떤 집단지성의 패턴 같은 게 좀 보여요. 첫째는 사람들이 관계를 평가할 때 특히 결혼처럼 아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는 말보다는 눈으로 직접 관찰한 행동이나 심지어 행동하지 않음, 무행동을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증거로 삼는다는 점이에요. 아, 남자친구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메시지가 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침묵은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된 거죠. 이건 뭐랄까 일종의 관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평온할 때 하는 말보다는 이렇게 어떤 압박이나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심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일리 있네요. 그리고 둘째는 가부장적인 환경의 대물림 가능성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 혹은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그 뿌리 깊은 환경의 영향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나는 다르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 다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삶의 태도가 보여야 한다는 요구인 거죠. 그리고 도망가라는 그런 극단적인 조언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결혼한 후에 파트너나 시댁 환경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결혼하면 바꾸기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 모습 하나만 보고 남자친구까지 그렇게 재단하는 건 너무 성급한 일반화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진짜 괜찮을까? 하는 그 불안감을 떨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데요.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남자친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불길한 예감 같은 걸 따라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고 딱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과연 환경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네. 댓글에서 본 것처럼 대부분은 부모 세대의 패턴을 반복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패턴이 너무 싫어서 정반대로 전혀 다른 삶을 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하지만 어쩌면 당신에게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는 무엇을 더 신뢰해야 하는가? 남자친구의 진심 어리고 확신에 찬 그 말인가요? 아니면 그의 가족 안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그 행동 패턴인가요? 말 대 행동 패턴. 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증거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직면한 핵심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맞닥뜨릴 수 있는 상당히 보편적인 딜레마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파트너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시스템과 문화,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미래를 함께할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예비 시아버지의 물 가져와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 깊은 고민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남자친구의 나는 다르다는 다짐과 글쓴이의 떨칠 수 없는 의심,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날카롭지만 또 현실적인 조언들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일상 속의 한 장면이 인생의 큰 결정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이런 고민을 당신에게 털어놓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파트너가 하는 말, 그 약속의 진정성일까요? 아니면 그가 나고 자란 가족의 분위기, 그리고 거기서 관찰된 행동 패턴일까요? 혹은 제3자의 객관적인 조언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치관 선언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말과 행동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나요?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